인간이 형성의 원리를 그건 알아야 돼요. 인간의 형성. 그러면 본래 공안했던 대자연에서 유한우주와 무한우주가 분리되게 된 것이 3대 7의 법칙에 따라서 대자연을 운용하던 운용 주체인 원소들이 30% 탁해지니까 분리가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연이 분리가 된 것이고, 그 분리된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그 준비를 통해서 지구라는 환경이 빚어졌고, 또 거기에 그 원소가 차고들 수 있는 동물 육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도킹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이 형성됐다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가지고 오는 30%가 있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거를 우리는 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30%. 그 다음에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요거를 이제 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직이. 그러니까 직이로부터 30%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이 그 사주와 직이 사이에 뭐가 남느냐면 내 사주를 발복시키고 직이가 내 사주와 상하게 하는 그 연결고리, 그게 이제 한 10%가 남는 거예요. 인간이 70%를 스스로 완성을 했을 때 천기는 저절로 와서 상응하게 돼 있는 거니까 30%는. 그래서 본래 내가 사주로 가지고 온 30%, 그 다음에 그 인간을 둘러싼 그 직이 30%, 여기에 10%의 내 노력이 가미되면 70%가 정확하게 완성되게 되고, 이 70%가 완성이 되면 나머지 30%의 천기는 저절로 오게 돼 있는, 이거는 빌고 매달린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갈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노력 끝에 네가 이룬 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놓고 보면 40%가 내 노력인 거예요. 30% 내가 사주로 가져왔지만 이 30%는 저절로 발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 끝에 발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내가 가지고 온 그 30%는 노력을 덜 해도 노력한 것보다는 더 빠르고 더 좋게 이게 형성되는 부분은 있어도 노력이라고 하는 마중물이 없이는 발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그 연관성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요게 직이라고 하는 에너지죠. 직이. 요거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나와 연관된 모든 인연들, 여기로부터 받는 에너지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으로 상응돼서 그 에너지들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애를 낳아서 키우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애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요때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원소였던 내가 들어차서 자지러지게 울면서 그 시점이 그게 도킹을 하는 시점이고, 도킹이 끝나면서 애가 흥얼흥얼거리면서 편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요때가 인간 환생 성공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부터 7살 때까지, 그 다음에 8살부터 14살까지, 15살부터 21살까지 크게 놓고 보면 요 21살까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내 노력과 노력에 따른
직위의 흡수가 완성돼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요게 사실은 인간 완성인 거예요. 21살까지. 그래서 요 21살까지 각자 자기의 주체가 완성되고 이념이 이제 그때부터 형성되면서 그 이념에 따라서 사람들을 서로 만나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요 시기가 이제 30대고 40대에는 그 30대까지 성장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쳐서 네가 어느 위치로 어느 방향에서 얼마만큼으로 어떻게 이제 세상 일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위치 지정을 받는 시기. 이걸 이제 부록의 시기. 네가 이념이 흔들리고 있느냐,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동안 갖춰야 될 걸 제대로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갖췄다면 얼마큼 갖추고 얼마만큼 갖추지를 못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전부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50대의 사회에 네 역할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살 때까지 첫 구간에서는 부모가 100% 주도권을 가지고 애들을 형성시키는 때예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애들한테 줄 걸 주고 주지 않을 걸 주지 않고 그러면서 형성을 시키고 8살부터 14살까지는 부모가 70% 주도권을 가지고 애한테 30%의 그 주도권을 주면서 이제 자기 분별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15살부터 21살까지는 애한테 70% 주도권을 주고 부모가 30% 주도권을 갖고 21살 이후부터는 22살부터는 애한테 100%의 주도권을 주고 부모는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이제 이렇게 해서 20대에 부모가 끈을 놓지 않고 그동안 21살 때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요 기간을 활용해서 자식들한테 제대로 된 분별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요때에 이제 받아야 되는 이 각각의 시기마다의 직위가 있다는 거죠. 7살 때까지는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네가 직위를 다 흡수하는 것이고 100%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때는. 그 다음에 8살부터 14살 때까지는 30%는 내가 주도권을 갖지만 70%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요때는 누구 말이냐면 선생들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들. 그리고 15살부터는 내가 70%를 주체성을 갖지만 30%는 말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또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면 내가 주로 하는 그때의 당시의 선생들. 그리고 20대 이후부터는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인연들.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위를 잘 흡수하는 것은 뭐냐면 내 각을 들이대지 않는 거예요. 내 각을. 내 각은 이미 있어요. 그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들이대지 않아도 이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말을 상대가 한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틀린 거니까. 그래야 그놈을 덥석 먹어야 내가 그 생각으로까지 확장성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요 흡수하는 훈련을 어려서 못 시키고 주장의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주장의 훈련.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애들이 사회에서 주는 멘토들의 아니면 선배들의 그것을 에너지들을 먹지를 못하고 계속 튕겨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커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앞으로
앞으로의 애들은 어떻게 이 성장을 시켜야 되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부터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아는 방식이 최고인 것이냐 그것으로 교육을 삼아서 애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다면 지금 MZ세대 자꾸 그러잖아요. 밀레니엄 세대에 보다 그 Z세대는 훨씬 더해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밀레니엄 이후 특히 2012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이제 더 아나무인이에요. 왜? 걔네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의 상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기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벌써 20년, 30년 전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걸 얘기해도 걔네들하고 안 맞을 판인데 20년, 30년 전 거를 얘기해. 왜? 세대차가 그만큼 나잖아요. 나이차가. 애를 낳으려면 요즘은 30대 돼야 되니까. 3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모든 면에서 부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줘야 될, 자식에게 줘야 될 직위를 제대로 전달을 못 해내고 그놈은 지가 받아야 될 직위를 제대로 못 받는 이런 현상들이 한 20년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회는 어떻게 돼요? 이해 가능한 사회가 안 되고 융합 가능한 사회가 안 돼서 갈수록 혼란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 상태로 빠지는 원인들이 지금 깊게 따지고 가면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을 모르고 우리가 이 위에 지금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따진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풀어갈 수가 없어요. 더 꼬이게 만드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 내 노력을 얘기하다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뭐 어떤 하나 그것만 단적인 거를 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든 내 노력은 10%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주체적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성장은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의 요 10% 노력을 침해하지 않도록끔 간섭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이 아까 내가 서두 얘기했던 나면서부터 7살까지 8살부터 14살까지 15살부터 21살까지 그 다음에 22살부터 29살까지 요 기간의 부모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교육이 시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가 노력을 해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요 10%에 대한 힘이 생겨요. 요 10%의 힘이 생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남 탓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병들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역행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요것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마다 뭐 작은 일이지만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부심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겨요. 그리고 이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체성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가 사람들한테
좀 더 자신 있게 대하면서 또 내가 이루어 나간 것들을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고,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잘 되고 나를 또 이렇게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내가 성장해 가니까 종국에 가서는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태. 요게 순행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그 순행과 역행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자식을 애지중지 키운다고 그러지만 역행하고 있는 것인가, 순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는데,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역할은 뭐고 임무는 뭔지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큰 놈 시험 대신 봐준다고, 그놈 합격시키겠다고 시험 대신 봐주는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태인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잘못됐다 잘됐다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 자체가 사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한다고 사회를 어지럽히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정상인 거냐?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식이 잘 되면 정상인 거냐?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잣대가 이중잣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중잣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 잣대는 언젠간 드러나요. 내가 쓴 이 잣대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들쭉날쭉 살아서는 인생이 유상할 수가 없는 거고, 인생 무상으로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사회에 계속 뭔가가 작으나마 내 흔적을 좋게 남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그 역할 체계를 하면서 그 남아있다고 한다면, 시간은 걸리고 그 결과가 크지는 않을지 몰라도 나는 인생 유상으로 갈 것이고, 어떤 인생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그 핵심이 결국은 10%의 내가 가진 노력 범주 안에서 나는 무슨 노력을 해왔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긴 한데, 요 정도 설명으로 다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나도 아직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선에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일 뿐이지, 이런 기반, 그리고 현재까지 나는 내가 아는 상태를 이렇게 또 설명함으로써 요거에 그 갈증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또 다행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